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을 찾아 그리운 이름을 눈물로 외쳤습니다. 앞서 전국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안준호 기자입니다. 바다 위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외로이 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곳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가라앉은 지도 어느덧 10년째. 또 다시 돌아온 그날,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사고 해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추도문을 읽으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국가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엔 여전히 울음이 섞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 날이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눈물 속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담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갑판 위에서 차례로 울려 퍼진 희생자 304명의 이름. 이제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이름에 가족들은 또다시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닦아냅니다. 보고 싶은 자식의 평안을 기원하며 하얀 또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아들은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곁에도 안 나면 잘 지내고 나 있어야 되는데. 꿈만 턴 18살 자식들이 쓰러져간 현장. 바라보기도 고통스러운 이곳을 해마다 찾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차마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생전에 못 이룬 꿈, 좋은 곳에 가서 제 꿈 다 이루고 잘 살아는 그거 말하고 이 때만 되면은 참 많이 보고 싶고 설레고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한 거죠. 차디찬 바다 위를 떠내려가는 꽃처럼 한없이 시려오는 유가족들의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그날의 아픈 진실을 밝히고 남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가족들의 바람은 그대로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아픔이 잠든 팽목항과 목포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과 싸우며 녹슬어버린 세월호와 세기발에 나부끼는 노란 리본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을 대변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를 삼켰던 진도 앞바다가 뿌연 안개 속에 숨어버린 이른 아침. 팽목항에는 색바랜 노란 깃발과 빨간 등대가 바다 대신 추모객들을 맞이합니다. 거센 바닷바람에 해져버린 수천 개의 노란 리본이 사라진 자리에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들이 다시 빼곡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언니 오빠들이 지금 저희의 나이면 몇 년 뒤에는 더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고. 바나나 우유와 소시지, 누군가 올려둔 음식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참사 당시 분향소로 쓰였던 컨테이너는 세월호 팽목 기억관으로 이름을 바꾼 채 그 자리에서 10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생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오가며 지켜온 공간.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나와 가족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지키고 있는 희생자 아버지는 반복되는 참사의 허탈함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외출고 많이 다녔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사회적 아픔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면 약간 내가 10년간 뭐 했지 하는. 목포신항에서는 손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부식되고 녹이 쓴 세월호가 시간의 흐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는 출입할 수 없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희생자들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10년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부모님들이 그분들을 생각하며 너무 죄송하고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 중에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끝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오늘 광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5.18 민주광장에는 참배객들의 추모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 추모 공연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탈리아 토리노 시장과 함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304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250명은 이제 막 18살이 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꼭 28살이 되었을 이들에게 목포 MBC 문선호 PD가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특별법 제정부터 선체 인양, 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었던 유가족들이 길에서 싸워 얻어냈습니다. 여객선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등 많은 개선도 이끌어냈지만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낸 각종 권고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박종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승객들의 신원 확인과 정원 준수, 구명 동의 위치 설명 등 원래도 지켜졌어야 했던 것들이 참사 이후에야 다시 한번 강조된 겁니다. 300톤급 이상 연안 여객선의 선박 항해 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는 내양 운항 관리자가 73명에서 151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초중고 생전 수영 교육 의무화와 국민 안전의 날 제정으로 인한 전국 단위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등 재난안전 훈련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세월호 참사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거는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좀 높아졌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 아직 많이 미비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재난 현장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참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조사기구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데다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한 뒤 내놓은 54건의 권고안도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국회의원들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원인과 규명이 되고 또 책임자들 꼭 처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들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22대 국회에 정부의 사참위 권고안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요구할 예정. 세월호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곡성에서 화물차가 저수지로 추락해 7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여러 원인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화물차의 타이어가 심하게 닳아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소방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2명입니다. 곡성군 오곡면에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저수지로 빠진 건 비가 내리던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꺾인 도로를 타고 내려오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비틀비틀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왼쪽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을 하면서 떨어졌어요. 물에 빠진 운전자 72살 김모 씨와 동승자 70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물을 모아 팔던 이들은 마을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화물차의 타이어가 심하게 닳아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앞바퀴 타이어를 보니 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아있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노면 상태와 완만한 좌커브 길인 도로 상태, 또 타이어 마모가 심하고 연식이 오래되어 노후된 차량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사망자의 당일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이번 총선 광주 전남의 모든 지역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더 힘을 실어줬죠. 이 같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민주당을 긴장하게 하는 지역민의 전략적 선택이 자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47.72, 43.97%의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광주와 전남. 특히 광주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보다 1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보내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에 일당의 지위를 안겨줬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진원지가 광주라 평가할 만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득표에서 호남 의존도가 18.7%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 투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이 비중을 이제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대 양당의 효능감 없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 특히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원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폭선 또 오만 불통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느냐 이런 데 대한 굉장히 불만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을 선택해 결국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으로 간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당원 중심 혹은 시민 중심의 정당으로 거의 무게중심이 확 쏠려가는 그런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실험도 좀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실험에 가까운 거였고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당선인들이 앞으로 보여줄 정치적 효능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좀 유능해졌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여전히 퀘스천이다. 광주 전남 전석을 비롯해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호남의 존재감과 역할은 크지 못했던 이번 선거.
호남정치 민주당은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6개 대학이 2배수 안에 들었습니다. 교육부 등이 오늘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된 대학 20곳을 발표한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전남대와 목포대가 각각 단독으로 예비 지정됐고 대학 연합을 전제로 신청했던 동신대와 초당대, 목포과학대와 광주보건대 등도 예비 지정됐습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예비 지정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 기획서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최종적으로 10곳을 선정합니다. 12살 아들을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당시 12살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녀가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광주시가 전기 이륜차 213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경형 140만 원을 비롯해 소형 230만 원, 대형은 300만 원으로 모두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개인 1대, 개인 사업자 5대, 법인 단체 10대까지 지원한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